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7월 23일이네요. 오늘은 그 절기상 대서가 되겠습니다. 클 때자에 더울 소자니까 아주 덥다는 얘기죠. 7월 23일. 대개 이때쯤이면 이제 학교도 방학에 들어갈 텐데, 뭐 더운 날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오히려 쉬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더우면 이게 이제 중복하고 얼추 이제 비슷하게 가는데, 음, 이제 7월도 다 가고 8월이 들었으면은 이제 그 이제 말복이 오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입추가 또 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금년 여름도 다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세월이 너무 빠르죠. 네. 예, 그런가 하면은 오늘이 그 이제 카톨릭 쪽에서 기념하는 날인데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노인의 날이 있죠. 노인 학대 예방의 날도 있었는데 노인을 존경한다. 뭐 굉장히 중요한 인류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이 그 최인원이라는 소설가 시인이자 뭐 극작가라고 할까? 최인원 작가가 사망한 날입니다. 최인원 하면은 이제 아주 그 유명한 소설이 있죠. 광장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어 소위 그 이제 분단 문학의 이제 어떤 절정을 이제 찍은 그런 그 작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회가 이념적으로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 6.25 직후에 6.25 직전에 소위 그 해방 공간에서부터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 사이에 음,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그 이념적인 그 혼란을 겪고 분열을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또 결국은 동족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는 그런 전쟁을 일으켰나 하는 그런 아주 그 비참한 그런 우리 역사의 한 단면을 갖다가 이 최인원이 이제 그려낸 거죠. 그래서 이제 밀실과 광장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그 밀실을 찾아보고 광장을 찾아보고 하지만 남이고 북이고 어딜 가보더라도 밀실도 광장도 아무 곳에도 없더라. 그래서 제3국을 택한다라고 해서 이제 3국을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자살을 하는 주인공 이명준을 그린 그런 소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대서와 그다음에 최인훈의 그 광장, 그다음에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서가 되겠습니다. 자, 대서. 큰 대자에 더울 소자죠. 아주 엄청 덥다는 얘기예요. 통상적으로 7월 23일, 24일 요 무렵이 되면 이제 학교도 방학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방학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7월 24일, 5일 이라면 이제 방학을 했는데, 정말 그 뜨겁기 때문에, 그 더운 여름날, 그때 당시는 뭐 에어컨이 아니라 뭐 선풍기도 없던 시절이니까, 정말 선풍기도 하나, 참 장만하면은 바보같이 그 이제 여기던 그런 시절이었죠. 이제 방학을 했어요. 학교에서 너무 힘드니까. 자, 그게 대서입니다. 자, 대서는 소소와 입추 사이에 들어다. 자, 벌써 입추 얘기가 나오죠. 이제 가을이 이제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음력 6월, 양력으로 7월 23일경 태양의 환경이 120도 되는 때다. 이 시기는 대개 중복때이며 더위가 심한 시기이다. 이제 아까 어제 삼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제죠. 네. 중복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거의 이제 뭐 이때 겹치죠. 예. 그만큼 덥다는 얘기예요. 중복도 덥다는 뜻이고 대서도 덥다는 뜻이니까. 그러나 이 더위가 이제 한꺼풀 꺾이면은 곧 입추가 온다. 물론 입추가 와도 덥긴 덥죠. 예. 자, 옛날에는 논에 김을 매주었다고 하는데 요새는 뭐 김을 안 매죠. 제초제를 뿌리면 되기 때문에. 옛날에 제초제 이사디라고 그랬었는데 뭐 요새도 이사디 쓸 겁니다. 제초제를 쫙 뿌려놓으면 이제 잡초가 자라질 않기 때문에 김을 매지 않아도 되는데 정말 김 매는 일이 힘들어요. 그쪽으로 튀고 앉아갖고 일일이 그 풀을 뽑아야 되고 또 그 피살이라고 그러죠. 논에는 그 피가 나와갖고 또 그 벼의 그 양분을 다 빨아먹으니까 또그 일일이 들어가서 음, 피 다 뽑아내야 되고 들어갔다가 또 그냥 거모에 물려갖고 그냥 피 흘리고 옛날에 그런 모습이었죠. 지난해에 그 방송해드렸던 대서 방송번호 241번 제가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아주 덥다라고 이제 땀을 닦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소설가 최인훈 씨가 사망을 한 날이네요. 2018년 7월 23일 날 이제 유명을 달리했으니까 뭐 그리 오래전 일은 아닙니다. 최인훈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소설가예요. 또 시인이면서 문학평론가고 또
극장가, 그러니까 연극, 영화 이런 데도 관계를 이제 했었습니다. 우리 이제 최인훈 작가를 우리가 분단 문학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분단, 남북 분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분단 문학의 최고봉이면서 그 대표적인 소설이 이제 장편 소설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웬만하면은 이 광장은 다 읽어보셨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 광장이라는 소설이 그 정말 우리나라 그 6.25 사변이 이제 끝나면서 포로 처리하는 문제. 물론 뭐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을 했지만은 여기도 저기도 선택하지 않고 제3국행을 택해서 나가다 결국은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제 그런 그 결말로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분단이 가져온 우리 아픔을 갖다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한 또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었죠. 남북 6.25 사변이라는 것이 그런 이데올로기의 싸움으로 인해서 말살이 되었던 어떤 인간성, 인간의 정말 형제끼리도 총을 겨눠야 되는 이제 그런 그 비극적인 그 상황을 이제 잘 묘사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인훈 작가의 삶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934년에 함경남도에서 태어났네요. 6.25 사변이 난 해에 1950년 12월 가족과 함께 월남을 했네요. 글쎄 12월에 월남을 했다라면 함경남도니까 그 빅토리아호를 타고서 이게 거제도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거제도가 바로 포로 수용소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34년생이면은 15살.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참 세상에 그 뭔가 그 사리에 맞지 않고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그다음에 말로 표현 못하는 그 지저분한 그런 상황이 이제 눈에 들어올 나이죠, 사실은. 자, 근데 이제 월남을 해서 1956년에 서울대학교 법대를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중퇴라고 장교로 임관을 했네요. 그다음에 이제 62년까지 군복무를 했고, 58년에 시인으로 등단했습니다. 59년에 이제 자유문학의 그레이 그라프 전말기, 라울전 등을 발표하면서 음, 소설 쪽으로 이제 등단을 또 한 거예요. 1960년에 발표한 장편 광장, 이게 문제작이죠. 그야말로. 네. 동인문학상을 수상을 하고 이산문학상, 박경림 문학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극장가라고 연극, 영화 이런 쪽에서도 또 이제 그 상당한 그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 연극 영화예술상 희곡상, 중앙문화대상 예술부문 장려상, 동아연극상, 서울극평가그룹상, 자랑스러운 서울 법대인상 등을 이제 수상을 했네요. 글쎄, 법대는 이제 중퇴를 했다라고 그랬는데 중퇴를 해도 그 법대인상을 줬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18년 7월 23일 오늘 바로 대장암으로 타계를 했네요. 1999년에 보관문화훈장을 받았고 사후에 금관문화훈장이 추서가 됐습니다. 그만큼 분단 문학가로서 문학계에 뭔가 그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그런 작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학력을 볼까요? 한북 회령국민학교를 나오고 졸업은 원산국민학교를 한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산중학교 들어가고 원산고등학교 그러다가 이제 12월에 월남을 해갖고 전남 목포를 졸업을 했네요. 참, 그러면은 빅토리아호를 타고 온 게 아닌 모양이네요. 네, 서울대 법학과를 이제 중퇴를 했고 보병학교를 졸업했으며 육군 중위로 예편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2년이면은 5.16 군사혁명이 일어난 다음 해인데 그러면서 통일민주당 당무위원을 지냈습니다. 통일민주당 하면 이제 김영삼 총재가 끌던 그 당이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당무위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제 그 김영삼을 따라가지 않고 이 야권 쪽에 남았었다라는 그런 얘기로 유추가 되네요. 서울예술대학교 교수를 지냈고 예술종합학교 석좌교수를 했네요. 최인원의 대표작은 광장입니다. 1960년 10월 15일 날 발행된 새벽 11월 호, 7권 11호에 연재가 됐습니다. 작자의 말은 구 정권 하에서라면 이런 소재가 아무리 구미에 담기더라도 감히 다루지 못했을 것이다. 말하자면은 자유당 정권에서는 이제 이런 말을 못했을 거다라는 얘기네요. 이제 4.19가 일어나고서 바뀌었으니까 왜냐하면 60년에 4.19가 일어났으니까 그해 10월 15일 날 이제 이 소설을 발표한 거예요. 작자의 말처럼 터부시되었던 남북한의 대립을 정면으로 파헤친 관념적 경향이 짙은 작품으로 남북의 이념을 중립적으로 판단한 작품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줄거리를 한번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주인공이 이명준입니다. 이명준의 이야기는 배를 타고 가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배는 삼국으로 가는 배, 즉 인도로 가는 배죠. 명준은 아버지 친한 친구의 집인 서울에 살고 있는 대학생 철학도였고
아버지의 친구는 명준이 대학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음, 예, 그런 친구를 또 이제 둔 거죠. 어느 날 아버지가 1급 빨갱이라는 이유로 경찰서에서 고문을 받았다. 네. 저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명주는 남한에서 자신만의 공간이 타락한 밀실만이 존재하고 광장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 월북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가보니까 거기도 그가 찾던 진정한 광장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저 혁명 없이 무기력하여 퇴색한 국어와 기계주의적 관료제도만 북에도 있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남이나 북이나 음, 뭔가 자기만의 공간인 타락한 밀실은 있었는데 그걸 해치고 나가서 뭔가 가슴에 뜻을 펼 수 있는 그 광장은 북에도 없고 남에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의 부조화를 사랑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사랑하는 여인은 모스크바로 또 떠나버립니다. 뭔가 이제 저런 그 이제 프로를 그렇게 꾸민 거겠죠. 이제 6.25 전쟁에서 명주는 남에서 자신과 사상적으로 대적했던 포로를 잡게 되는데 포로는 남에게 자신을 돌봐주었던 사람이 아들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던 태식이었다. 바로 이제 태식이었다라는 얘기죠. 명주는 아버지 친구 아들을 자신이 남에서 받은 고문과 같이 그를 고문하려 하였으나 결국 그걸 풀어준 거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명준이 이제 전쟁포로가 된 거예요. 이게 어 그러니까 이제 어, 북한에서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괴뢰군으로서 포로가 된 거죠. 이제 전쟁 포로가 됐는데 이제 그가 남한도 북한도 아닌 중립국을 이제 택한 거. 이제 아 자기 이제 북한은 싫다. 그럼 남으로 갈까? 아 남도 싫다. 그래서 이제 중립국을 이제 택하게 된 거죠. 이 중립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푸르고 넓은 바다로부터 그가 원하던 광장의 모습을 발견하였고 바다로 몸을 던져서 자살한다. 네, 글쎄요. 넓은 바다 거기서 광장을 본 모양입니다. 음, 이게 이데올로기의 대립.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어, 명준이 이제 남과 북의 차이를 그 광장과 밀실을 빗대 갖고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광장입니다. 남은 자신의 공간이 밀실만 있고 광장은 공허하였음을 이제 보았고, 그러니까 외제 물건을 쓰고 외국의 것을 따라가는 자가 다른 이들에게 불행을 아무렇지도 않게 선사하는 그런 현실에 이제 반감을 느껴요. 저희들 어렸을 때 사실 국산품 애용하자라고 엄청 했죠, 진짜. 정말 외국 연필 쓰는 학생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국산 연필은 칼로 깎아도 잘 깎이지도 않지만 겨우 이거 연필심 조금 내갖고 뭐 쓰려고 그러면 써지지가 않아갖고 침 항상 묻혀가면서 침 묻혀가면서 쓰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그 연필심 흑연이 단단해갖고 종이가 쭉쭉 찢어지고 종이도 요즘같이 좋은 종이가 아니죠. 아주 허접한 옛날에 그 마분지라는 거 그러니까 말똥으로다가 종이를 만든 그런 그게 마분지예요. 그런 마분지에다가 이제 인쇄해서 시험을 보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가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참 먼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 참 비참하게 살았던 게 지금 아무것도 뭐 고생도 안 하고서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하는 지금 젊은 사람들을 이해는 못하죠. 어, 한두 달 있으면 라면의 날이 있는데 뭐 먹을 밥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라면 먹지 그랬다고 얘기했듯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촉은 목표하던 옛날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걸 싫어요. 자, 자신의 이상 북쪽 얘기를 뺐네요. 북에서는 자신의 공간인 밀실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예,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렇죠.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북한 인민들은 실제로 겪지 못하여 주체성이 부족하고 인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독재자가 그냥 막 들이 조지는데 그야말로 그들이 위해서 내린 명령만으로 되뇌는 꼭두가시에 불과했다. 게으를 수 있는 자유까지도 박탈당하는 게 북이더라. 이제 그러니까 남도 싫고 북도 싫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제 제3국 중립국이죠. 자신의 이상과 너무나도 다른 현실에 명주는 전쟁포로가 되어 자신의 행로를 정할 때 중립국만을 고집을 했다. 작품에서 사랑, 명주는 사랑을 통하여 이상과의 거리를 괴리를 치유받고자 하였으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때 사랑은 외로운 현실, 괴로운 현실을 버티게 해주었죠. 그러나 사랑도 떠나버렸잖아요. 모스크바로. 또 모스크바로 떠났을까요? 공산주의 국가로.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명주는 그 망망대해에서 광장을 봤다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죽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해방 공간에서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 시작됐죠. 시작된 그 이제 이념 전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양분을 해놓기 때문에 한치도 물러설 때도 없고 돌아서서 쉴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마지막에 보는 것이 죽음 아닌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뿐이 없지 않았나 명준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명준이 본 해가 해방공간. 남한은 천민족 자본주의 세상이 되어 도덕적으로 타락되어 가는 곳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면 전선에서는 그 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병사들이 포탄에 맞아가면서 죽어나가는데 남쪽에서는 캬발에서 춤을 추고 하는 그런 사회상 이제 그런 것들이 싫었던 것 같아요. 이 명준이 볼 때는 즉 최인훈이 볼 땐 그랬던 겁니다. 또 북한은 퇴색한 구호만 난무하는 기회적 관료주의로 경직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어느 곳도 갈 수 없는 따라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갖다 이 광장은 묘사를 하고 있다. 자, 인간은 이제 날마다 밀실과 광장으로 가는 존재죠. 저는 이제 이 광장이라는 그 소설을 자주 인용합니다. 밀실. 자유를 위해서 생존 에너지를 충전하는 공간이에요.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가 꾸리고 있는 가정. 그런가 하면 광장은 이제 그 밀실에서 충전된 에너지를 갖고 나가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공간이죠. 그냥 그게 사회예요. 하루 종일 투쟁을 하다 보면 이제 기진맥진하고 지쳐버리죠. 그래서 이제 온몸에 힘이 다 빠진 나른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는 가정, 밀실로 들어오면 거기서 또 가족이 생존 에너지를 또 충전시켜 주는. 그래서 인제 저는 "가족의 힘이 종교보다 강하다." 인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명준이 인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같이 가족의 힘도 이념이 깔고 뭉개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 아닌가. 그래서 참 요즘 작금의 세상을 바라다 보는 그 참 시각이 참 상당히 그 비관적인 시절이 있었어요. 불과 인제 한 1년 전이죠. 지금은 뭔가 많이 '세상이 좀 달라진다. 달라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쪼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이제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은 라이놀드 니버가 이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그런 책을 썼죠. 네. 인간은 도덕적이고 싶지만 사회에 나가서 살다가 보면 비도덕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네, 이게 뭐 광장과 미시를 통해서 본 그 삶이나 그다음에 이 인간의 어떤 도덕성이 이 막 그 함몰되는 그런 비도덕한 그런 사회, 이런 데서 우리가 고뇌해야 될 철학적 사유, 그것이 짙게 드리워진 그 소설이 바로 이 광장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군다나 저는 디지털 세상은 아주 도덕성을 상실한 세상이라고 봅니다. 디지털리 버추얼 사이버 월드죠. 동시대의 부도덕성이라고 하는 거.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해킹을 하고 정말 이제 부정선거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또 그리고서 아닌 척하고 있고 이런 그 비도덕적인 도덕성을 상실한 디지털 세상. 지금이 그런 세상이죠. 아무리 디지털 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이 음 자기가 원하는 걸 프로그래밍 해 갖고서 뭐 어떤 목적을 이뤄낸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못 쓰일 때는 로마가 결국은 부패해서 멸망하듯이 현대 사회도 그렇게 멸망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거기까지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오늘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이네요. 이것은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지키는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다음에 노인들에게 노인을 공경하고 잘 대해드리자. 외로운 노인들을 방문해서 기쁘게 해 드리자. 인제 이런 그 취지에서 로마 교황청에서 제정한 날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에 대해서 영상이 이렇게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썸네일을 띄워 놨지만은 요 주소를 같이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대서, 큰 더위, 그리고 소설가 최인훈과 그 작품 광장, 또 마지막으로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봤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